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염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염, 중이염, 대장염 등의 염증 반응은 내과 진료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이란 무엇일까요? 염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면역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은 외부 항원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백혈구, 림프구, 항체, 대식세포 등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은 인체가 면역 반응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면역이라면 염증은 전쟁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인체는 여러 반응과 신호를 보내 백혈구와 항체를 동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고자 하는 아군인 면역세포와 적군인 병원균, 바이러스, 손상된 세포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며 붓기도 합니다.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고름은 전쟁에서 전사한 백혈구와 병원균의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염증은 몸이 정상 조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미세 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현대인들은 알레르기나 아토피, 천식과 같은 다양한 면역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아닌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면역력이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희귀 질환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병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면 몸속에서 꾸준히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급성 염증과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포와 혈관에서 조직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림프구가 관절의 일부분인 활막을 공격하여 연골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연골이 점점 구부러지고 변형됩니다. 이 경우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염증은 항염제, 소염제 등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미세 염증은 초기에 알아채기 어렵고 일반적인 염증 치료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세 염증은 그대로 두면 동맥경화증이 시작되어 암이나 치매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증상인데 백혈구가 이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동맥이 딱딱해지고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단순한 혈관 질환이 아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도 미세 염증의 한 종류입니다. 염증을 치유하지 않고 몇 년 이상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몸속의 미세 염증은 다른 기관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세 염증이 있는 한 우리 몸은 항상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폐는 더 많이 호흡하며 신장은 더 많은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반대로 소화와 흡수, 배설을 담당하는 위장과 간장의 기능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신진대사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잘 짜인 시스템과 같아서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 대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만 세포에서는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은 염증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심장과 폐, 신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염증은 음식을 통해도 조절됩니다. 염증이 관찰되면 병원에서는 항염제와 면역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항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며 면역 억제제는 면역세포의 증식을 막는 약입니다. 그러나 모든 약에는 독성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위장장애, 구토, 탈모, 폐질환, 혈관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식이요법을 통해 염증 치료 및 몸의 건강 상태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 염증을 줄이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착한 지방으로 염증에 노출된 몸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염증에 노출된 사람은 1대20 비율까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달걀,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역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풀이 아닌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을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염증이 많은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량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식단입니다. 염증이 많은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과 튀긴 음식,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기름, 들깨, 견과류 등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오메가 지방산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는 원숭이 8마리에게 옥수수를 먹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결과 원숭이들의 장에 염증이 발생하고 만성적인 설사와 탈모가 생겼으며 결국 4마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남은 4마리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위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먹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 해결 식단의 핵심 포인트는 오전에 과일 3개를 섭취하고 오후에 과일 2개와 견과류 4종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선 구이를 위주로 한 한식 식단도 추천합니다. 야생 본능이 건강을 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만성질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매우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1900년대 초반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최소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질병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극복했지만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병 등의 퇴행성 질환, 그리고 어린이의 대사 질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만성 질환은 애완동물 비만 클리닉이나 운동기구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과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생동물에는 비만이나 대사질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이 걸리는 병은 대부분 인류가 이미 극복한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야생동물은 만복 상태를 만들기 위해 식사를 통해만 만복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늘 배고픈 공복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공복과 복일 때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항상 배의 음식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른 상태는 참 행복한 상태입니다. 먹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채우고 또 채우려 듭니다. 입맛이 없는데도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라도 먹게 합니다. 죽은 소화의 원리로 볼 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복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아로 죽기까지 몇 주 이상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 몸의 신진대사가 더 좋아집니다. 비만과 당뇨 등으로 둔해진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하고 지방분해 등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속 만성 염증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공복 상태의 장점을 활용한 건강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에 성공하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지고 세포와 조직이 재생되어 건강한 몸으로 리셋됩니다. 물론 모든 단식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단식의 승패는 보식, 즉 단식 후의 식사법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의 선택과 완전 소화입니다. 실제로 저는 50대 후반부터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가 심했는데 단식을 한 뒤로 위가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체지방만 7kg 감량했고 일반 다이어트의 패인 근육 처짐 현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재생된 것은 과정 중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면서 몸이 리셋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건강법이 하루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야생동물은 배부르고 아픈 상태에서는 먹지 않고
배고플 때만 먹습니다. 공복과 만복의 리듬은 야생동물이 가르쳐주는 자연의 본능입니다. 수많은 논문과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능의 감각을 일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처럼 건강하게 먹으세요. 본능대로 사는 야생동물과 집에서 사는 반려동물은 먹는 음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야생동물이 반려동물보다 건강한 이유를 찾으려는 실험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군주인 원숭이에게 찐감자를 평소에 먹는 양의 4배인 400g 주었습니다. 이때 원숭이는 욕심을 내지 않고 100g 정도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꿀과 버터를 발라주자 원숭이는 400g 이상을 먹었습니다. 지방과 당이 섞이고 단맛과 짠맛이 섞인 음식 앞에서 식욕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은 입맛을 교란시켜 식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음식물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의 만복 중추에 문제를 일으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간이 세고 복잡하게 양념한 음식 앞에서 우리가 젓가락을 쉬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과 유전자가 94% 이상 동일한 유인원 침팬지의 주식은 과일입니다. 나뭇잎과 나무 껍질도 먹지만 벌이나 개미와 같은 동물성 먹이는 5% 미만으로 먹습니다. 고릴라는 더 생채식에 가깝습니다. 풀과 잎과목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들은 채식을 주로 삼으면서도 몸의 근육을 만들고 적과 맞서 싸웁니다. 꼭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만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연에 가까운 살아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과자나 음료수와 같은 가공식품처럼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루에 사과 반과 오렌지 하나씩을 먹다 보면 점점 신선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본능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본능입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을 떠올립니다. 먹는 기쁨은 줄이기 어려우니 운동을 통해 살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많고 혈액이나 림프액의 순환도 수월하며 관절 건강도 좋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암 등과 같은 질병의 발병 확률도 낮아지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편입니다. 운동 후에는 땀을 흘리는 정도의 활동을 하면 상쾌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들은 운동을 하면서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매도 좋아져서 자존감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좋은 활동이지만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면서 운동만으로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변에 건강하지 않은 헬스클럽 회원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하루 10시간씩 운동하는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짧습니다. 대신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했던 여러분의 20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진대사입니다. 20대와 30대, 40대, 50대는 대사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20대 후반부터 소화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늘어납니다. 또한 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소로 만들어집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따로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제공하는 영양소를 잘 받아먹는 아이가 신진대사도 활발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세포를 만들고 사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며 위장 상피세포는 5일마다 재생됩니다. 뼈도 7년에 걸쳐 재생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셈입니다. 이때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운동보다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지침으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면 내장 기관이 건강하게 재생됩니다. 특히 위와 간이 건강하면 전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간은 영양소의 흡수와 대사 합성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근육을 더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신진대사도 촉진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는 비율은 근육 18%와 내장 82%입니다. 심장과 간의 신진대사로 인해 더 많은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보디빌더들이 1에서 2kg의 순수 근육을 늘리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이룬다는 이유는 식단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연예인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에도 신경을 씁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먹으며 고기 대신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선택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녁을 거르고 몇 시간을 헬스장에서 운동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오전에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허리와 등의 지방이 감소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내장 기관의 기능이 개선되고 근육량이 증가하며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이처럼 운동보다는 올바른 식습관, 특히 과일의 영양소가 다이어트에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완전 소화에서 가져왔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달리 우리 몸은 하루가 다르게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장기는 위, 간, 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음식이든 소화를 잘 시키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장 운동이 둔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우유나 고기, 인스턴트 식품처럼 죽은 음식은 피하고 과일이나 현미, 야채 같은 효소가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소화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비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화불량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속 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하루하루 점점 나이를 먹고 쇠약해집니다. 특히 소화기관인 위, 간, 장을 비롯한 소화 시스템은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장기입니다. 어릴 적엔 어떤 음식이든 소화가 잘 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가 찾아오며 장 운동도 둔해져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음식인 우유나 고기, 인스턴트 식품 등을 피하고 과일, 현미, 야채와 같이 생기가 있는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기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기관의 활동이 촉진되고 비만,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소화불량과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한 염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염, 중이염, 대장염 등의 염증 반응은 내과 진료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이란 무엇일까요? 염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면역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은 외부 항원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백혈구, 림프구, 항체, 대식세포 등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은 인체가 면역 반응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이 면역이라면 염증은 전쟁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인체는 여러 반응과 신호를 보내 백혈구와 항체를 동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지키고자 하는 아군인 면역세포와 적군인 병원균, 바이러스, 손상된 세포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며 붓기도 합니다.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고름은 전쟁에서 전사한 백혈구와 병원균의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염증은 몸이 정상 조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미세 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현대인들은 알레르기나 아토피, 천식과 같은 다양한 면역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아닌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개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면역력이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개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이 희귀 질환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병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걸리면 몸속에서 꾸준히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급성 염증과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포와 혈관에서 조직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림프구가 관절의 일부분인 활막을 공격하여 연골이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연골이 점점 구부러지고 변형됩니다. 이 경우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염증은 항염제, 소염제 등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미세염증은 초기에 알아채기 어렵고 일반적인 염증 치료제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미세염증은 그대로 두면 동맥경화증이 시작되어 암이나 치매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증상인데 백혈구가 이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동맥이 딱딱해지고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단순한 혈관 질환이 아닌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도 미세염증의 한 종류입니다. 염증을 치유하지 않고 몇 년 이상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몸속의 미세염증은 다른 기관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세염증이 있는 한 우리 몸은 항상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폐는 더 많이 호흡하며 신장은 더 많은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반대로 소화와 흡수, 배설을 담당하는 위장과 간장의 기능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신진대사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잘 짜인 시스템과 같아서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약해지면 지방 대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만 세포에서는 히스타민과 같은 염증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몸은 염증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심장과 폐, 신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염증은 음식을 통해도 조절됩니다. 염증이 관찰되면 병원에서는 항염제와 면역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항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며 면역 억제제는 면역세포의 증식을 막는 약입니다. 그러나 모든 약에는 독성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위장장애, 구토, 탈모, 폐질환, 혈관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식이요법을 통해 염증 치료 및 몸의 건강 상태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 염증을 줄이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착한 지방으로 염증에 노출된 몸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1:1에서 1:4 정도일 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염증에 노출된 사람은 1:20 비율까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와 달걀,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역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풀이 아닌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을 과잉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염증이 많은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량을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식단입니다. 염증이 많은 사람은 동물성 단백질과 튀긴 음식, 가공식품을 줄여야 합니다.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기름, 들깨, 견과류 등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오메가 지방산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는 원숭이 8마리에게 옥수수를 먹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결과 원숭이들의 장에 염증이 발생하고 만성적인 설사와 탈모가 생겼으며 결국 4마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남은 4마리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자 위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먹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 해결 식단의 핵심 포인트는 오전에 과일 3개를 섭취하고 오후에 과일 2개와 견과류 4종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선 구이를 위주로 한 한식 식단도 추천합니다. 야생 본능이 건강을 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만성질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전염병은 매우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1900년대 초반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최소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질병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극복했지만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병 등의 퇴행성 질환, 그리고 어린이의 대사 질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만성 질환은 애완동물 비만 클리닉이나 운동기구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과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생동물에는 비만이나 대사질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이 걸리는 병은 대부분 인류가 이미 극복한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야생동물은 만복상태를 만들기 위해 식사를 통해만 만복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늘 배고픈 공복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공복과 복일 때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항상 배의 음식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른 상태는 참 행복한 상태입니다. 먹지 않으면 당장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채우고 또 채우려 듭니다. 입맛이 없는데도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라도 먹게 합니다. 죽은 소화의 원리로 볼 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복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아로 죽기까지 몇 주 이상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 몸의 신진대사가 더 좋아집니다. 비만과 당뇨 등으로 둔해진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하고 지방분해 등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몸속 만성 염증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공복 상태의 장점을 활용한 건강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에 성공하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지고 세포와 조직이 재생되어 건강한 몸으로 리셋됩니다. 물론 모든 단식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단식의 승패는 보식, 즉 단식 후의 식사법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의 선택과 완전 소화입니다. 실제로 저는 50대 후반부터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가 심했는데 단식을 한 뒤로 위가 편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체지방만 7kg 감량했고 일반 다이어트의 패인 근육 처짐 현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재생된 것은 과정 중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면서 몸이 리셋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건강법이 하루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야생동물은 배부르고 아픈 상태에서는 먹지 않고 배고플 때만 먹습니다. 공복과 만복의 리듬은 야생동물이 가르쳐주는 자연의 본능입니다. 수많은 논문과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능의 감각을 일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처럼 건강하게 먹으세요. 본능대로 사는 야생동물과 집에서 사는 반려동물은 먹는 음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야생동물이 반려동물보다 건강한 이유를 찾으려는 실험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군주인 원숭이에게 찐감자를 평소에 먹는 양의 4배인 400g 주었습니다. 이때 원숭이는 욕심을 내지 않고 100g 정도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꿀과 버터를 발라주자 원숭이는 400g 이상을 먹었습니다. 지방과 당이 섞이고 단맛과 짠맛이 섞인 음식 앞에서 식욕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식품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은 입맛을 교란시켜 식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음식물에 대한 욕구를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의 만복 중추에 문제를 일으켜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습니다. 간이 세고 복잡하게 양념한 음식 앞에서 우리가 젓가락을 쉬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과 유전자가 94% 이상 동일한 유인원 침팬지의 주식은 과일입니다. 나뭇잎과 나무 껍질도 먹지만 벌이나 개미와 같은 동물성 먹이는 5% 미만으로 먹습니다. 고릴라는 더 생채식에 가깝습니다. 풀과 잎과목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들은 채식을 주로 삼으면서도 몸의 근육을 만들고 적과 맞서 싸웁니다. 꼭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만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연에 가까운 살아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과자나 음료수와 같은 가공식품처럼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하루에 사과 반과 오렌지 하나씩을 먹다 보면 점점 신선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본능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본능입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착각이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을 떠올립니다. 먹는 기쁨은 줄이기 어려우니 운동을 통해 살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은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활동적인 사람들은 비활동적인 사람들보다 근육량이 많고 혈액이나 림프액의 순환도 수월하며 관절 건강도 좋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암 등과 같은 질병의 발병 확률도 낮아지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편입니다. 운동 후에는 땀을 흘리는 정도의 활동을 하면 상쾌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영자들은 운동을 하면서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몸매도 좋아져서 자존감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좋은 활동이지만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면서 운동만으로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변에 건강하지 않은 헬스클럽 회원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하루 10시간씩 운동하는 선수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짧습니다. 대신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했던 여러분의 20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진대사입니다. 20대와 30대, 40대, 50대는 대사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20대 후반부터 소화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늘어납니다. 또한 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소로 만들어집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따로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제공하는 영양소를 잘 받아먹는 아이가 신진대사도 활발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세포를 만들고 사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이며 위장 상피세포는 5일마다 재생됩니다. 뼈도 7년에 걸쳐 재생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셈입니다. 이때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운동보다는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지침으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면 내장 기관이 건강하게 재생됩니다. 특히 위와 간이 건강하면 전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간은 영양소의 흡수와 대사 합성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근육을 더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신진대사도 촉진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초 대사량을 조절하는 비율은 근육 18%와 내장 82%입니다. 심장과 간의 신진대사로 인해 더 많은 칼로리가 소비됩니다. 보디빌더들이 1에서 2kg의 순수 근육을 늘리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이룬다는 이유는 식단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연예인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에도 신경을 씁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먹으며 고기 대신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을 선택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녁을 거르고 몇 시간을 헬스장에서 운동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오전에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허리와 등의 지방이 감소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내장 기관의 기능이 개선되고 근육량이 증가하며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이처럼 운동보다는 올바른 식습관, 특히 과일의 영양소가 다이어트에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완전 소화에서 가져왔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달리 우리 몸은 하루가 다르게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장기는 위, 간, 장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음식이든 소화를 잘 시키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장 운동이 둔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우유나 고기, 인스턴트 식품처럼 죽은 음식은 피하고 과일이나 현미, 야채 같은 효소가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소화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비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소화불량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속 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하루하루 점점 나이를 먹고 쇠약해집니다. 특히 소화기관인 위, 간, 장을 비롯한 소화 시스템은 가장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장기입니다. 어릴 적엔 어떤 음식이든 소화가 잘 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속이 쉽게 더부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저하되고 만성 피로가 찾아오며 장 운동도 둔해져 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음식인 우유나 고기, 인스턴트 식품 등을 피하고 과일, 현미, 야채와 같이 생기가 있는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기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기관의 활동이 촉진되고 비만,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등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소화불량과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